예, 지난 1, 2강을 거쳐서 이제 제3강 마지막 강의, 이 강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반공민주는 반민주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 2강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낡은 반공에 사로잡혀 지금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공이 낡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럴듯한 논리도 있기는 했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주의 진영, 공산 진영과의 대결 체제는 이미 이제 끝났고, 그리고 반공 운운은 옛날에도 지나쳤지만 지금은 더욱더 낡았다. 여러분, 그런가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2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공민주는 반민주가 아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반공민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 없는 민주는 기만입니다. 1강에서 해방공간 3년 동안 나온 책 소개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민주주의 12강이라는 어떤 책 기억나십니까? 거기 12강의 첫 저자 이강국, 남노당 수뇌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월북에서 나중에 북한의 외무상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저자였던 민주주의 12강. 그들은 늘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라는 용어 단어만 가지고서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정이 아닌 그냥 민주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가 중요하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만을 앞세운 사람들은 거기에 순진하게 현혹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뒤에 숨은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적폐, 문재인 정권 등장을 하면서 적폐청산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시대 적폐라고 했습니다. 그걸 청산해야 된다. 그런데 최악의 적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최악의 적폐는 붉은 적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전쟁. 저는 이렇게 규정짓고 거기에 맞서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 어떻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와 번영, 노력 없이 성취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선포한 국민교육원장이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요즘 학생들은 어쩌면은 국민교육원장 그 내용은 고사하고 이 제목도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젊은 세대들도 그럴 겁니다. 그 국민교육원장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떤 편에서는 그러죠. 반공민주 아니다. 언제까지 반공 떠들 거냐? 언제까지? 요즘은 어떤가요? 과연 앞에서 반공 떼버린 민주 그래도 괜찮은가요?
반공민주 정치는 반민주가 아니다라는 것.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민주주의 많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표현 많습니다. 북한의 공식 국호가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민주주의 좋습니까? 북한식 민주주의라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민주주의라고 달고 있지만 다 껍데기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민주주의는 오직 자유를 심장으로 하는 자유민주 체제일 때만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전체주의의 반대편에 있지 않으면 결국 사망합니다. 자유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정체입니다. 그 정체, 형식, 집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자유여야 합니다. 자유 없는 민주의 기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신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온갖 가지 민주주의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의 공통점은 소유권이라는 자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유를 버린 민주라는 집은 흉가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잘 사는 좋은 집에서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가 아니라면 물려받은 고래등에서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조그마하게 어쩌면은 지하방에서 그리고 어쩌면은 옥탑방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서 점차 나아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이게 삶의 이치이듯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출발했던 자유민주 체제의 그 민주라는 집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하고 선진민주국가들이 누려왔던 모습 완벽하게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아져 왔고 발전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상시적 비상체제로서의 체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는 다른 어떤 앞서간 나라들처럼 한가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노력 끝에 정말 더 나아지고 계속 나아져 왔습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라는 집, 그 집의 주인은 거기에 깃드는 것은 자유라는 어떤 이념과 가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면은 말하자면 흉가, 붉은 유령이 덕시걸거리는 흉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자유체제의 반대편의 민주는 결국에는 전체주의와 수령체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초기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더니만 그런 어떤 획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자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를 위한 자유.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라는 표현을 우리말의 모두라는 표현을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전체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게 그냥 갑자기 괴물처럼 등장한 게 아닙니다. 히틀러 폭력으로 집권한 것 아닙니다. 민주적 선거 거쳐서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치 독일이 어디로 치달아 갔습니까? 소련을 위시한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조차 민주라는 표현 부정합니까?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학자들은 그 체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체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민주정 아닙니다.
그냥 민주정이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가 중요합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 모든 민주는 기만입니다. 민주라는 집, 형식, 정체, 그 집은 주인은 자유여야 한다는 것. 자유는 소유권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체제가 자유체제입니다. 소유권이 부정된 민주는 민주 자체도 결국에는 파괴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민주적으로 집권했던 나치의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민주라는 간판, 소비에트 민주주의라고 했던 그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라는 거 달고 있는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민주 자체도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흉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싸그리채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 그전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끊임없이 야당들, 좌익 세력, 공산 세력이 아니었지만 그런 세력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는 박정희 시대 또 내내 좌익 세력이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또 그 정치를 이해하고 헤아리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들을 소중히 하기보다는 반대에 더 몰두했던 그들의 민주주의,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한민당 세력, 거기서 이어졌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또 야당 세력들 어땠습니까? 그들의 민주주의로는 현명하고 올바랐을까요? 나름대로 그들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진행되어 나왔습니까? 그들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좌익 계열의 민주로는 자유민주주의였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를 좌익이 아니라면은 민주를 앞세우는 이 세력들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아주 단호하게 그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붉은 독초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의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87년 민주화, 모든 어떤 시위에 나섰던 모든 민주 시민들 좌익 세력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그야말로 건강한 보통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두환 시대를 거쳐서 성장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도 이제 세련된 민주주의 해보자, 그런 열망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측면에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이 세력들은 붉은 독초였습니다. 87년 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한 세대가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동안 반자유민주 세력, 즉 붉은 독초가 이제 끄리낌 없이 자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들 설마 그렇겠나라는 마음으로 방치된 가운데 계속 확장돼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민주정이 탈취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해방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승만 대통령 시대, 그리고 4.19,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리고 그 이후 다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어떤 법칙이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어떤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친북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좌익이 되고, 좌파를 계속하면 반드시 종북이 된다는 겁니다. 출발 자체는 좌익 공산 세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좋은 의도에서 원래 같은 민족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이런 태도를 갖고 북한에도 손을 벌리고 접근해 나가자,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이 거듭되어 들어가면은
반드시 좌익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친북, 종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좌파, 그리고 더군다나 전형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력이 아니고 그냥 좀 좌파적인 어떤 성향, 이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종북으로 귀결되어 들어갑니다. 북한이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책동을 계속해 나옵니다. 최근에 또 드러났지만 이런 일, 조봉암이라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 시대 초기에 사형을 당한 조봉암 사건. 조봉암 씨는 정말 억울한 죽음을 했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일반적이고 공식적이죠. 지금 그렇게 돼가 있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조봉암 씨가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서 출마했던 대통령 선거 자금에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그런 어떤 정언, 소련 측 자료, 이런 게 나왔다라는 주장이 최근 나왔습니다. 더 확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북한은 단 한순간도, 그들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면 계속 현혹시켜 나갑니다.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소홀히 해도 안심해도 좋을까요? 자, 그런데 백두혈통 찬양, 정말 김일성 만세 못지않은 일이 이제 그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대진연인가요? 대학생 진보연합인가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죠. 노골적입니다. 김정은을 찬양을 합니다.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 그런 게 있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날뜁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언론 앞에, 미디어 앞에서 끊임낌 없이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습게도, 참 알량하게도, 그러면은 본인이 북한 가서 살 생각은 없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또 없다고 했더군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괜찮을까요? 자, 한반도 최악의 적폐는 붉은 적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러하고, 그리고 거기에 철없이 따라가고, 그리고 불순하게 연계해서 암약하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게 최악의 적폐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그런 식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자면 한반도 전체 기준으로 본다면 한반도 전체 최고의 금수저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북한에서 가장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살이 가장 많이 찐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자를 놓아두고 금수저, 흑수저를 논하고 헬조선을 논한다. 어디가 헬조선입니까? 진짜 헬조선이 바로 북한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호강에 바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지경이 아닐까요? 김정은 위임맞이라뇨. 이런 자들을 찬양한, 이게 바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 이 붉은 적폐가 정말 청산해야 될 적폐 아닌가요? 이 사진, 이거는 만들어진 사진이 아니고 실제 사진입니다. 북한이 저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사진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까? 이런 동상을 만들 비용과 돈으로 그들 인민들의 삶에, 복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90도로 허리를 쪼아리고 절을 하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삶입니까? 이게 민주적인 삶인가요? 김정은은 이 사람의 손자고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김정은이 좋아요. 옆에 김정은 동상도 언젠가 서게 되겠죠. 거기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까요? 선동에 휘둘리는 바보가 되면은, 철없이 날뛰는 바보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때는 민주주의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히, 섬세하게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고급품, 명품, 사치제에 가까울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걸 걸치는 주체가, 그 주인이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이 부족하면은 결국에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몰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홍위병이 되어 날뛰고 자신의 일자리가 뺏기는 줄도 모르고 귀족노조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바보짓,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모두를 위한 자유, 전체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빙자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 들어가는 그런 민주의 현혹대에 들어가서 이런 꼴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런 꼴을 그래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바보짓을 계속하면은 예외 없습니다. 종교를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짐짓, 종교를 우습게 알면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유사 종교에 대해서는 왜 비판다운 비판을 안 합니까? 반신앙의 신앙, 반종교의 종교, 이게 더 위험한, 더 사악한, 그야말로 정말로 청산해야 될 그런 어떤 거라는 것. 그렇습니다. 거의 귀신 숭배에 가까운, 악령 숭배에 가까운 이런 것 아닙니까? 반종교를 자처한, 무신론과 반종교를 자처한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 그 자리에 공산당이라는 신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북한, 그리고 여기에 놀아나는, 그리고 불순하게 저들의 편성하는, 암약하는 이런 세력들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저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노리는가? 두 개의 모습, 북한 따로 있고 남쪽에서는 소위 민주진영, 진보진영 이러면서 치장하고 했습니다. 두 개입니까? 따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세력이고 본질적으로 목표도 하나라는 겁니다. 김과 북한, 일관된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핵무기를 완비했습니다.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함께 정치적 무기, 종북 좌익도, 핵무기에 못지않는 저 북한의 김과 북한, 김과 조선의 중요한 전략적 무기다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무기로 한편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대며 미국과 교섭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종북 좌익 세력을 부추겨서 내부 교란을 하고 안보를 뒤흔들어댑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전략적인 구조 틀입니다. 자, 앞서 소개드렸던 9만 8천여 명의 해산 당시에 2013년 당시에 그런 당원 숫자를 가졌던 노골적 종북전당 통진당에 이렇습니다. 통진당의 그 내용과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통진당만이 아닙니다. 통진당은 드러난 일부의 그럴 뿐
그와 유사한 통진단처럼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퍼져가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진련이라는 철없는 혹은 불순한 이런 어떤 세력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김과 조선이 그렇듯이 남한의 종북 좌익들 또한 봅시다. 유혹합니다. 갖가지 포퓰리즘 공약으로 돈 뿌리는 공약들 내걸면서 그럴듯한 만족시키는 공약들 마구마구 던집니다. 합리적인 어떤 경제적, 최소한의 경제학적 합리성조차도 없는 그런 어떤 유혹적 포퓰리즘 공약 마구 던집니다. 공짜 무상 막 던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나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무조건 전쟁 반대, 무조건 남북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안보 위협에 편성한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리적 협박이고 위협입니다. 이게 바로 종북 좌익의 정치적인 어떤 방식입니다. 전선은 두 개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선 남북한이 탄생 그 순간부터 6.25라는 치열한 그 과정을 거쳤던 남북을 가른 38선, 휴전선, 이 전선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근본적 대치선입니다. 남과 북이 상이하게 택한 이념은 화해할 수 있는, 한가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가피한 적대적 대치입니다. 근본적 대치선입니다. 이 전선, 하나는 핵무장 김정은 일당과의 외적인 대치선, 바로 휴전선. 근데 또 하나 전선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저들의 노란하고 또 편성하고 암약하는 종북 반역 세력과의 내적인 대치선입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근본적 대치선입니다. 6.25는 그 폭발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자, 따로따로 대치선은 두 개고 따로따로 진행되는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종북 세력들이, 친북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저들 북한이라는 붉은 적대 세력에 추종하고 거기에 편성해 있듯이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맞선 자유민주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싸움은 결국 하나의 싸움입니다. 전선은 두 개지만 결국 하나의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북한과 종북은 결국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성취를 부인하고 공격합니다. 이 싸움, 대한민국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6.25를 거쳐서 그 뒤로도 끝없이 계속 이어져 나왔던, 대한민국이 피와 땀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이 과정들, 그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됐던 이 싸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종애멍에를 지지 마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붉은 우상 아래의 종살이가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 있습니다. 기적과 기아, 기아와 기적, 이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해방 후 한반도에는 이 각각을 대표하게 될 두 개의 정치체가 태어났습니다. 기아를 대표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대표하게 된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아에서 기적으로 나아간 역사였습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념의 선택이 그 운명적 길을 예비했습니다. 북한은 결국 현존하는 지옥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번영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강의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은 공산을 택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를 택한 결과였습니다. 이 조화시킬 수 없는 상반된 적대적 선택이 오늘의 결과를 운명적으로 예비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저 그래도 좋은 것으로, 이제는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내버려도 좋을까요? 변화를 해야 한다면 북한이 변화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이 자유민주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적이 탈취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서서히 그렇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차라리 폭우가 쏟아지면 걸음이 빨라져 달려서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나 조금씩 가랑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다,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도 우산 없이 그러면은 다 젖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도 좋은가요? 현재처럼 진행이 계속되어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기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한 여기까지 온 이 자유와 번영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지탱될 것이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원정체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놀아났던 철없는, 혹은 어떤 측면에서는 잘한다고 시작해서나 결국에는 타락해버린 어떤 자들, 그런 세력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까? 자유와 번영은 지키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 3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